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꺼려지는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요양원들이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께 건강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시설에서 정말 많은 그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있으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간혹 이제 시설에서 좀 부모님을 모셔드리기가, 또 어르신의 계시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시설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꺼려지는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이제 보호자분들이시니까, 그리고 뭐 물론 보호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설을 창업하려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뭐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의 어르신을 이제 모셔야 되는 입장의 분들께서는 이런 시설은 좀 시설의 어르신을 모시기가 좀 꺼려지는 시설이구나 하는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거고, 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시설을 피해야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기 좋은 시설이 되겠구나, 또 보호자분들이 믿고 어르신을 맡겨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시설이 될 거고요. 또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우리 시설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좀 꺼려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시설 운영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케어스토리 대표 강성만 국장이고요. 시설 창업이라든지 또는 시설의 어르신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시라든지, 아니면 또 시설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모든 그 궁금하신 부분들과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꺼려지는 노인요양원 알아보기. 자,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꺼려지는 노인요양원. 첫 번째는 침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요양원입니다. 시설에서는, 간혹 어떤 시설들에서는 어르신 침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요양원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시설들이 있기도 하죠. 어떤 구조냐면은, 자, 요양원이 이렇게 있는데 1층, 2층, 3층이 있다. 그럼 면회를 1층에서만 하는 거죠. 또는 지정되어 있는 면회 장소를 둬 가지고, 지정된 면회 장소를 둬 가지고 어르신을 모시고 요 면회 장소로만 가는 거죠. 침실을 공개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침실에서
어르신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네 분의 어르신이 요 침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요 침실에 와가지고 면회를 하면은 이분들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보호자가 직접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요 공간에 들어와서 보면 공개하기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먼지라든지 청소 상태라든지 뭐 가구들의 지금 뭐 상태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서 보호자가 보면 조금 불편하게 느낄 만한. 그렇기 때문에 이 면회를 침실을 자신 있게 공개할 수가 없는, 공개하지 않는 그런 요양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솔직히 내 부모님을 모시기에는 좀 꺼려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게 침실을 공개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어르신 생활하는 공간을 보호자분이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거를 시설 운영 방침이다라고 해가지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기요양 보험제도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이 요양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게 보험이거든요. 보험. 그래서 보험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가입자가 치매나 그런 장기요양 노인성 질병으로 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면 이 가입자분들에 한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 이용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에 예를 들어서 비용 중에 그 일부를 본인이 납부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을 이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시설에다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그 보험료를 걷어서 하는 것이므로 이제 자금 자체가 국민의 그 보험료로 모은 돈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설 자체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침실을 일정 부분 오픈을 해야 한다. 그리고 침실을 자신 있게 오픈할 수 있을 만큼 그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잘 해놓고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어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침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요양원은 내 부모님을 모시기에 좀 꺼려지겠다 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비용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충 알려주는 노인요양원에는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좀 꺼려집니다. 왜 대충 알려주냐? 계산할 줄 몰라서 대충 알려주는 건 아니겠죠? 귀찮을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몰라서, 진짜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시설에서는 때에 따라서 비용 자체를 좀 남기려고 뒤에 부분에 대한 그 금액을 이제 올림해 가지고 청구하는 시설들이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8만 9천 원이 나왔는데 50만 원 그냥 받는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이런 형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계산 자체가 45만 5천 원인데 여기에서 시설에서는 49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 49만 원에 대한 내역이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되고 설명도 난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 비용이 그냥 돈만 그냥 49만 원 붙이라는구나, 보내라는구나, 이렇게만 전달받는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시설에서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보호자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호자분들이 다 됐고 그냥 한 달 비용 얼마인지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이번 달 입소 비용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내만 하고 많은 시설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비용 계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충 알려주는 그런 노인 요양원이 있다면은 그러면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꺼려지는 요양원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을 보시면은 냄새나는 요양원입니다. 뭐 이거는 뭐 설명할 이유도 필요도 없죠. 냄새 난다는데 어떻게 내 부모님 모시겠습니까? 요양원은 노인 요양원은 노인분들이 많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노인 특유의 그런 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설이 다 4인실, 대부분이 이런 4인실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4명이서 침대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이런 데에서는 기저귀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소변줄 차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냄새 안 나겠어요? 냄새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서도 환기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공기 환기, 환기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기 장치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평가사항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요양원에서 냄새가 나면 솔직히 말 다 된 거죠. 그래서 시설에서는 항상 냄새가 나지 않게끔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냄새가 나면. 그래서 내 부모님을 모시기 꺼려지는 요양원 중에 하나는 냄새가 나는 요양원이다 라고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계속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식사 때마다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조리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냄새들이 제거가 안 되고 계속 남아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진짜 참 좀 그렇겠어요. 그래서 냄새 나는 요양원은 내 부모님을 모시기에 꺼려진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또 꺼려지는 요양원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종사자가 허술해 보이는 요양원이죠. 네. 딱 갔는데 요양원에 가서 보니까 종사자가 복장도 좀 약간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엄청 화려하다든지 아니면 또 지저분해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종사자의 위생도 좀 안 좋아 보인다든지 또 종사자가 뭐 물론 이제 이게 뭐 연세에 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봐도 이분은 좀 근로하기 힘든 분일 것 같은데 연령이든 뭐 신체 상태든 어떤 건강 상태든 딱 봐도 굉장히 종사자분이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런 분인데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부모님을 맡겨드리기가 좀 힘들겠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연세가 많으시고 또 신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종사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시설에서 봤는데 누가 봐도 좀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정도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또 허술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부모님을 맡겨드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전문성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종사자에 이런 전문성이 어르신을 내 부모님을 맡겨드리기에 모시기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되겠다. 근데 전문성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드리겠어요. 부모님이 또 몸도 성하시지도 않은 건데 아는 상태신데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 모시는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봐도 굉장히 좀 허술해 보인다든지 전문성도 없어 보인다든지 그럴 때에는 어떻게 모셔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뭐 복장도 그렇고 그분 뭐 손톱을 봤는데 정말 그 좀 보기에도 좀 좋지 않을 정도로 비위생적이라든지 막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어르신을 맡겨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을 모시는 분이 종사자고 이 자체가 서비스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서비스업으로 안 보는 그 정부의 시각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자체가 장기 요양 서비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전문성과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그런 마인드, 네, 그리고 종사자 마인드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또 관리,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요양원이라고 하면은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꺼려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환경이 지저분한 요양원인데 이건 뭐 그림 사진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이제 해놓은 거고, 환경이 지저분하면 부모님 못 모시겠죠. 딱 들어갔는데 벌써 환경 자체가 야, 이거는 좀 지저분하고 막 먼지가 많이 있고 막 정리정돈도 잘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의 요양원이면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겠어요? 못 모시죠. 그래서 환경이 지저분한 요양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을 모시기에 어려운 요양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호자분들께서 부모님을 모시기 꺼려지는 노인 요양원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요양원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요양원에 현금 영수증 같은 걸 요구했어요. 몰라요, 근데 시설에서 이런 내용들. 본인들도 모른대. 현금 영수증 안 해봤대. 못 띄워준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관리 자체가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아침에 눈 떠서 식사하시고 앉아서 TV 보다 점심 드시고 잠깐 앉아 있다가 저녁 드시고 주무시는, 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시설에는 어르신을 모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르신을 모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뭐 이제 요즘에는 그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들도 직접 이제 관리를 많이들 하시는데, 특히 소득공제에 대한 거를 보호자분들이 또 증빙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 서류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서류다. 그래서 이거를 소득공제에서 어떻게 쓰면 되신다. 이런 안내조차도 안 되는 시설이라고 하면은 불편하겠죠.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도 잘 안 가고, 또 더군다나 또 이제 뭐 시설에 그 소화기구 같은 것들 있는데 뭐 소화기구도 봐도 뭐 잘 쓰지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좀 그래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도 답변이 명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 시설에는 어르신을 모셔드리기가 어려운 요양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을 아동처럼 대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말투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식단도 그렇고, 아동처럼 대하는 시설은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좀 꺼려지겠죠. 특히나 말투에 있어서 어유 그러세요, 어유 뭐 이렇게 한다, 반말을 막 섞어서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르신을 좀 모시기가 꺼려지겠죠. 특히나 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이 애들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 그러면은 별로 어르신들이 좋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겠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어르신들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애들 하는 그런 뭐 장난 그런 거지. 누가 그거 프로그램으로 누가 하냐고. 지금 이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주간보호 시설에서 이런 용어에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주간보호 시설 같은 데에서 이제 어르신 유치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노치원이다. 노치원. 이거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노치원이란 말 자체가. 노치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르신을 좀 아동으로 대하는 수준에 있는 용어다라는 거고, 시설에서도 어르신을 아동처럼 대하면서 말투라든지 억양, 뭐 행동, 프로그램, 식단 등이 다 아동을 대하듯 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꺼려질 것입니다. 다음에는 4인실의 개인 공간이 전혀 없는 요양원인데,
이거는 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으로 다 시설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4인실 개인 공간은 마련하는 시설들이 힘들다라는 거죠. 수익 문제 때문에. 자, 근데 보세요. 자, 방이 있는데 이 방이 8평이라고 할게요. 8평인데 여기에 침대 하나, 여기에 침대 하나, 여기에 침대 하나, 여기에 침대 하나, 그리고 자기 여기에다가 개인 사물함 하나, 개인 사물함, 개인 사물함, 여기다 놓고 개인 사물 여기다 놓는. 자, 이렇게 놓고 생활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평가에서는 여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생활하시는데, 자, 요런 거죠. 요런 상황. 어떠세요? 여기서 사신다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생활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솔직히 와상 어르신들, 침대에서만 생활하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어르신들이 해당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활동성이 좀 있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인지력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고 하는, 예를 들어서 3에서 5등급 어르신들, 또 2등급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은 다 계시죠.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자기만의 개인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4인실로만 지금 해놓은 상태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노인복지법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도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 2인실에서 집에서도 1, 2인실에서 살면서 어르신들은 4인실에다 때려 넣어가지고 생활하게끔 해드리는 거는 이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들도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생활에 대한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건데, 이건 뭐 4인실 위주로만 그렇게 다 설계를 하게끔 법을 만들어 놨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4인실이잖아요. 4인실 아닌 데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바는 1에서 2등급 어르신과 3에서 5등급 어르신 중에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을 이 요양원에 이제 입소 대상자로 두는 건데, 3에서 5등급 어르신에 대한 시설급여를 드릴 때에 관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치매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분들만 이제 3에서 5등급자 어르신도 시설을 이용을 하게 해드리겠다. 결국에는 3에서 5등급 어르신 중에 치매나 또는 불가피하게 집에 계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1, 2등급 어르신들만 계시니 4인실에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어르신들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도 계속 법을 유지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어르신들도 1인실, 2인실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자, 근데 이 4인실에 대한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4인실을 선호하죠. 왜냐면은 요 4인실 안에 다 계시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이 4명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인실하고 2인실로만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번 들어갈 거 4번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인력도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4명이 한 번에 살면은 도란도란 대화도 나누고 좋다. 그리고 4명이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분들이 그 정도로 대화 나누고 도란도란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면 나와서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또 거실에서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공용 공간에서 친분을 쌓는 거고, 그런 공간을 떠나서 이제 쉬러 들어가는 곳에서는, 침실에서는 나만의 공간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하실 분들은 1인실에서 2인실에서 부부가 같이 생활하다가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또 조용히 쉬러 들어가고 하는 거지. 네 명이서 같이 생활하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생활이 아니라 수용의 부분이 좀 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을 수용했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4인실이 될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 공간이 전혀 없는 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르신께 특히나 이제 내 부모님을 모시는 데에는 조금 꺼려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물론 이제 그 4인이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료형이냐, 그러니까 의료적인 부분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냐, 즉 와상의 상태로 계신 분들이 많으냐, 그런 거에 따라서 4인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만약에 내 부모님이 인지력도 있으시고 일정 부분 걸음도 좀 걸으실 수 있으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1인실에 대한 그 수준이 4인실보다 이 글씨가 이렇게 나오죠. 자, 1인실에 대한 부분이 4인실보다는 훨씬 더 생활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문제는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인 건데, 어쨌든 지금 장기요양 보험료를 재원을 다 모아가지고 시설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시설의 그 재원이 4인실에 대한 부분으로 쓰여지기보다는 1인실로 제공이 되는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고, 또 시설에 내 부모님을 모실 때 4인실보다는 그래도 1인실에 계시는 것이 내 부모님을 모시기에는 더 좋은 침실의 형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뭐 이제 그 전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개인 사생활이 전혀 없는 요양원이에요. 지금 시설에서는 개인 사생활 거의 갖기가 힘들죠. 개인 사생활 해드리면은 뭐 관리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시설에서 인원도 종사하시는 인력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개인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거는 복장도 똑같게, 헤어스타일도 똑같게, 다 똑같게 해서 지내는 요양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복으로 단체복을 입고 생활하시고는 시설들, 이런 환자복 입히는 경우는 이제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냥 뭐 거기 환자복에다 이름만 써가지고 계속 로테이션 해서 그냥 입혀드리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뭐 물론 예전에 그래서 그 평가에서도 환자복보다는 개인 의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가의 한 문항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빠져 있죠. 그거는 많이 이제 시설에서 환자복을 입어야 되는 상황과 그리고 또 개인 의복을 입어야 되는 상황을 구분을 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도 빠졌거나 아니면 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빠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개인 의복을 입고서 생활할 수 있는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복으로만 다 입혀서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일괄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도 전혀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활의 수준,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서는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꺼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은 뭐 위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원장의 마인드가 막대 먹은 요양원이거든요. 우리 보시면은 요즘에는 목사가 있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하고 목사님은 좀 다르죠. 그리고 또 원장이 있고 원장님이 계시고요. 자, 근데 우리 시설에서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원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장의 마인드입니다. 원장님의 마인드.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단체복으로 고수를 해서 가는지 아니면 또 침실도 처음에 요양원을 설비할 때 무조건 4인실로만 하지 않고 시설에 1인실과 4인실을 혼용해서 둔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시설 관리적인 측면으로만, 그러니까 입소자가 있는데 입소자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대부분이 관리적인 측면만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원장이라고 할 때에는 그러면은 뭐 이 시설에다 내 부모님 모셔드릴 수는 절대 없는 내용이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뭐 그 TV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시설에 그런 그 공적인 예산 같은 것들을 빼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시설을 개인 그 사비를 들여가지고 시설을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보장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이 시설 안에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생각과 그런 마인드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설은 그냥 뭐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어르신에 대해서 소식도 전혀 전하지 않고 또 방치를 한다든지 또 인권 존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마구잡이식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시설에서는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거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의 마인드는 여러분들 보호자분들이 대화를 나눠보시고 또 시설에 계속 면회를 가보시고 하면은 그 시설이 어떻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원장님의 마인드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내 부모님을 모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을 만큼 노후된 요양원도 내 부모님을 모시기에 꺼려지는 노인 요양원일 것입니다. 이건 뭐 참고하는 사진인데요. 그냥 뭐 이게 요양원이다 그건 아니고 노후된 그 좀 시설의 사진을 좀 찾다 보니까 무료 사진으로 요걸 썼는데, 어쨌든 시설에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냥 시설에 딱 들어가만 봐도 야, 여기는 좀 그렇다, 환경 자체가 너무 노후됐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부모님을 모시기에는 꺼려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누구나가 느꼈던 부분이잖아요. 세월호에 대한 문제, 엄청나게 큰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준, 또 대한민국을 바꾼 사건이기도 한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안전이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건 솔직히 아니다 라고 싶어지죠. 자, 보호자분들께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시설에, 자,
이 시설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크게 있다고 쳐요. 요 건물이 요만하게. 자, 시설에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100명 산다고 칠게요. 100명. 그것도 이제 정원이 100명이죠. 어르신 정원이. 자, 그래서 어르신 현원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럼 이 100명이 대피가 과연 가능할까요? 대피가? 네. 대피 불가능할 겁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2.5대 1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100명이라고 하면은 요양보호사가 40명일 거 아니에요? 2.5대 1이라고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 40명이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3교대로 근무한다고 하면은 13명씩은 아마 근무를 할 겁니다. 14명, 13명씩. 이 14명이 한 타임에 14명인데, 물론 지금은 직접 인건비 비율 때문에 더 채용을 해야 되니까, 자, 17명이라고 치자고요. 3명 더 채용한다고 해가지고. 자, 이 17명이 이 100명 어르신들 대피시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뭐 여기에다가 뭐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다 더해가지고 많이 해서 25명이라고 해요. 이 25명이 100명 대피시키겠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이거. 더군다나 25명까지 되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야간의 문제입니다. 야간에. 야간에 만약에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분들 대피 되겠어요? 대피 전혀 안 돼요. 야간에는 인원이 더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복지부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예방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게. 예방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에는 이제 스프링쿨러들을 다 설치를 해 놓은 건데,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얘기가 많긴 많은데, 어쨌든 스프링쿨러 안전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 화재가 났을 때. 그러나 유독가스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유독가스가 안 나오게끔 또 방염 소재만 쓰게끔 했죠. 그런데 전부 다 방염 소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설 내에서는 뭐 가스가, 유독가스가 있다든지 어떤 뭐 재난 상황, 그 외에 다른 재난 상황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대피 자체가 솔직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시설에서는 연 2회 재난 상황 대응 훈련을 합니다. 재난 상황 대응 훈련을 연 2회 하고 있어요. 연 2회는 언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하는데, 저희 이제 케어 스토리 시설에서는 총 4번을 하게 하거든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이제 4번을 하게끔 해드리는데, 일반적인 시설에서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2번을 해요. 2번을 하는데, 어르신들 재난 상황에서 다 대피가 가능한 상황을, 훈련을 하냐? 못해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대피 시간에 대한 책정도 필요합니다. 대피 시간을 책정해서 어르신들이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대피 시간은 전부 다 이동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그런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뭐 몇 분 안에 이게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소규모 시설에서는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딱 소규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시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시설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소규모라고 하면 29인도 아니에요. 한 15인 미만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인원일 때에는 이런 대피랑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49인요? 그 다음에 뭐 75인요? 대피 불가능합니다. 이거 자체는. 왠지는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얼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피 시간 자체가 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인원을 다 대피시킬 만한 인력도 안 된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더, 그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잖아요. 요양원보다도. 그래도 요양원은 넓이라도 좀 넓은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협소한 공간 안에 환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피는 더 힘듭니다.
그거하고 거의 마찬가지인 거죠. 요양원도. 그래서 재난 상황 시에 대피가 불가능할 것 같다. 누가 봐도. 그러면 내 부모님을 재난 상황에 노출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는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꺼려지게 되는 시설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D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요양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는 뭐 이 평가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요 평가는 그래도 최소한의 그 정보에서 마련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운영 기준. 물론 이제 이 내용 중에서는 불필요한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관리를 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 환경에 대해서도 또 그 외에 운영적인 면도 있는데 그런데 환경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하는 평가 수준에서도 조차 D등급이나 2등급을 받는 상황이라면 A등급이 이제 제일 높은 거죠. 근데 이런 평가에서조차도 D등급, 2등급을 받는다면 내 부모님을 모시기에는 좀 꺼려질 거다. 물론 이제 A등급 받는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A등급도 그냥 건강보험공단 평가 수준에서만 A등급이지 그렇다고 이 시설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주 좋다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에서만 A등급을 받은 건데 그조차도 D등급, 2등급을 받은 시설이라고 하면은 이건 말 다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는 내 부모님을 모시기에는 좀 꺼려진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 부모님을 모시기가 꺼려지는 노인 요양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르신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게 좋은 요양원에 모실 수 있도록 지금 올려드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시설의 어르신을 모시고 계실 때 꼭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